성령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두목 이선이 죽었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정승과 영중추 부사, 영돈용 부사, 사은사 부사를 불러 황제가 하사한 용뇌, 소함류를 사은해야 할런지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정장손 시면은 의논하기를 소함류, 용뇌는 모두 본국에 없는 물건인데 강옥이 황제에게 주달하여 이를 하사한 것이니 모두 황제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금 황제에게서 하사하시는 물건을 바꿔서 강옥에게 사사라이 살해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전자의 한명회가 황제의 하사하는 물건을 받은 뒤에 마포 10피를 가지고 회봉하여 강옥에게 이미 그 은혜를 갚았으니 지금 비록 보내지 않더라도 얘는 무관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 2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용내 소함류는 60피를 회봉하되 지금 가는데 가지고 가서 강옥에게 살해한다고 일컫고 급부하면 그가 반드시 살해하는 뜻을 전하여 주달할 것입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용내 등은 약인데 한명회가 즉시 강옥에게 포자 10피를 회봉하였으니 황제가 이미 수령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반드시 다시 포자를 보내어 살해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부득이 강옥에게 준다면 포자 10피를 지금 가는 사은사편에 붙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윤필상 등의 언론을 따랐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먼저 온 두목들이 이선의 시신을 서교에서 불을 태운 임금이 영적도감에 명하여 태우지 말고 중국 사신의 행차를 기다리게 하였다. 어명을 전하는 자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시신이 이미 반쯤 불에 타버렸다. 임금이 예관에게 명하여 치전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원접사 강희맹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선이 병에 걸려서 이달 초 8일에 죽었으니 참으로 측은하다. 연비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곡진하게 조처하게 하겠다. 중국 사신에게 일일이 말하여 걱정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지하여 사은 부사 한원에게 별 인정으로 백저포 30필 흑마포 30필 인삼 20건을 내려주게 하였다. 별 인정은 멀리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인정으로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1일 을리옹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1일 을리옹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임원이 흥득 현감이 되었을 때에 고충을 발굴하여 고고를 그대로 드러내 놓은 채 많은 은기 유기를 얻어서 몰래 본가로 보냈으니 청그대 고신을 거두고 장안에 기록하여 길이 소용하지 않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고골은 살은 썩어 없어지고 마른 뼈만 남음이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왕대비 인수 왕대비 중궁이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어서로 이조에 선지하여 이우보 이명숭 이창신 당성도감에서 공사를 다 아뢰었기 때문이었다. 이춘경 지덜하 김자정 이문을 진강하였기 때문이었다. 에게 각각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성균관생원 김경충 등이 상소하여 대사성 정효황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청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경상도 관찰사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 5월 초 2일에 대마도 외인 우와 음파 등 15명이 작은 배를 타고 제포에 이르렀는데 본포의 절제사가 그들이 임무를 맡고 온 근본 원인을 물었더니 우와 음파가 대답하기를 지난해에 특송한 조국차가 돌아올 적에 대국에서 통언하기를 근래 해적들이 성행하여 변방의 백성들을 침해하니 그들을 모두 체포하여 서로 통화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도주가 대관, 종출, 우수, 정수로 하여금 힘을 다하여 사로잡게 하였는데 그 적의 우두머리 사마, 연소 등 두 사람이 가장 날쌔고 용감하였기 때문에 사로잡을 수가 없어 사살하여 머리를 베었고 나머지 당뇨 5인을 본도에서 가두고 있습니다. 그 아직 포획하지 못한 자들은 다 체포한 뒤에 당연히 특송을 보내어 이를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이미 목을 벤 적의 머리가 부패하여 썩어 대국에서 우리의 공을 알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이를 먼저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친등이 자세히 참고하여보니 지금 서계가 없으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바친 적의 머리를 부산의 연포에 전달해 보내어 널리 사람들에게 보이고 변장으로 하여금 가상하고 기뻐하는 뜻을 일일이 말하고 위로하게 하여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대접하여 들여보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농공은 특송이 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벽제선의사 윤필상과 원접사 강희맹에게 글을 내리기를 직서를 맞이하는 것은 큰 예의이요 고명을 큰 은혜이므로 마땅히 한 나라의 시민들과 함께 경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교회에서 맞이할 때에 비가 내린다면 비단 의복이 젖어 용모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택을 호화롭고 성대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니 실로 마음에 미안하다. 또 나라의 풍속에 매양 조칙이 이를 때를 당하면 채붕을 맺어 황제의 은혜를 경축한다. 이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또한 패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록 금일 오후에 비가 개이더라도 채붕 따위의 일을 반드시 미처 설치하지 못할 것이다. 경이 사신에게 곡진히 잘 말하여 짐작해서 머물도록 하라. 만약 오전에 개이지 않으면 모름지기 18일에 서울에 들어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신효에게 글을 내리기를 김흥의 사촌 손자로서 청주에 살고 있는 김적에게 쌀과 콩을 각각 2석씩 지급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하참전 이훈이 조울하니 설조하고 조제하고 예장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이훈의 자는 화백이요 처음 이름은 이서였다. 한산 사람으로서 관찰사 이축의 아들이었고 효령대군 이보의 사위였다. 처음에 사직에 제수되었다가 정통 정묘년에 세자 우의 솔로 임명되었고 무진년에 호군 겸 점청에 승진되어 세자 좌익찬이 되었고 경태 계유년에 동부 지휘 돈영부사로 승진되었고 갑술년에 예빈시 윤으로 전임하였다가 한참 만에 통첨지 돈영부사로 전전하였고 또 대호군으로 전전하여 내직 사준원의 일을 간파하다가 재윤감 군자감 전농식 판사를 역임하였고 천순 김효년에 첨지 중추부사로 승진되어 공조 참의로 전전하였고 신사년에 가선대부 인수부 윤으로 승진되어 형조참판으로 전전하였고 정해년에 자헌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승진되었고 무자년에 경기 관찰사로 제수되었고 기축년에 정헌대부 충주부지사로 승진되었고 경인년에 판한승 부윤으로 전전하였다가 신묘년에 순성 주하리 공신의 칭호를 하사받고 한성군에 봉해졌고 임진년에 숭정대부로 승진되었고 경자년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임명되었다가 한참 만에 좌참찬으로 승진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조울하니 나이가 53세였다.
시호를 안소라고 하였는데 화평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라고 용의가 공손하고 아름다운 것을 소라 한다. 이후는 성질이 총명하고 지혜롭고 행동이 단정하고 방정하였다. 생장하여 부귀하였으나 화려한 옷을 입는 습성이 없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서사를 상당히 섭렵하였고 문서와 더불어 교유하기를 좋아하고 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사치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은 이유청이었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고명과 칙서를 봤다. 임금이 모하관에 거동하여 면복을 갖추고 고명을 맞이하기를 마치고서 사신과 더불어 서로 업하고 드디어 가서 먼저 경복궁에 나아가 건정전에서 고명과 칙서를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고명에 이르기를 봉천 성운 황제는 제서하기를 짐이 제왕의 정치를 오로지 하여 천하를 집안으로 삼아 반드시 천하의 정을 따라서 정치를 하는데 하물며 본방의 임금으로서 능히 중국의 정성을 다하는 자가 그 정에 인하여 언어를 배우자에게 미루지 않겠는가. 조선국왕 성휘의 부실 윤씨는 일찍이 왕을 섬겨 능히 도우고 안으로 다스려 직공을 오로지 닦아 오래도록 변하지 아니하니 이에 특별히 봉하여 조선국왕의 계비로서 삼고 고명을 내려주니 그대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의복을 높이 받들어 이에 규곤을 맺날지어다고 하였다. 하고 그 칙서에 이르기를 주달하기를 조모님과 어머님의 하교하심을 받들어 계실 윤씨가 바깥 사제에 패하여 안치하고 부실 윤씨를 세워서 처로 삼고자 하니 빌건대 고명과 관복 등의 것들을 내려주소서 하였으므로 왕의 주달을 특별히 허락하여 고명을 반사하고 윤씨를 봉하여 조선국왕의 계비를 삼게 하고 아우러 관복 저사라 서양포 등의 물건을 내려주니 이르거든 이를 수령하라. 그러므로 칙서하는 바이다. 다음과 같이 사물을 지급한다. 주취 7개, 적관 일정, 침향 색소 예복갑 1좌, 홍라 소금 격포복 2조, 상하 여흘 1지, 사파 금추두 1개, 복 일부, 대홍 소저사 겹 대삼 1건, 청저사 채수건 검적개 겹 배자 1건, 청선나 채수건 검적개 하피 일부, 녹직 검화 운견 통수 설란 저사 겹 단삼 1건, 홍암화 저사 겹 오이 1건, 청암화 저사 겹군 1건, 면포표 견리 겹포복 1조, 숙견 담포복 2조, 저사 관오 광소 심청 1한필, 백지 녹화 한필, 관오 광소 대홍 한필, 흑록 골타운 한필, 나량 흑록 한필, 소백 지록 한필, 소심 도홍 한필, 소복청 한필, 서양포 10필이다 하였다. 직서를 받은 뒤에 임금이 두 사신과 더불어 전에 올라 사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주청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두 허락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용례, 소합류 등의 귀한 약도 내려주시니 성은이 후하고 무거워서 감격한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중직의 대신을 보내어 주청하시니 중국 조정에서 또한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달하고 허락한 것뿐입니다. 지금 중국 조정의 상친 왕에게도 또한 이와 같은 은사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를 말로써 능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바로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로의 일이 모두 내 눈밖에 있었으니 여러 곳의 주관들이 어떻게 지형하였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의주, 정주, 안주, 평양, 광주, 구경 등지에 재상과 승지들을 임명하여 보내어 이미 큰 잔치를 베풀었고 상사를 무겁게 하였으며 원접사, 관찰사도 이르는 곳마다 잔치를 베풀었고 심지어 두목에게 이르기까지 매양 상사가 있었습니다. 관에서의 대우도 매우 후한데 무슨 잘못된 점이 있겠습니까? 전하의 너무나 크신 은혜를 말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라올 때에는 날씨가 몹시 가물어 싶은 근심스러운 생각이 마음속에 얽혔었는데 어제 비가 내려서 온 나라의 만민들이 모두 즐거워하니 천신도 또한 전하의 지승을 알았던 것입니다. 금일 갑자기 날씨가 개이어 의장을 갖추고서 고명과 칙스를 맞이할 수 있었으니 전하와 군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하례를 받으시고 백관들에게 일풍계를 내려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옛날에 요임금, 수임금, 우임금, 탕임금, 덕이 탕임금의 덕이 만고에 유존하는데 전하의 성덕이 요임금, 순임금과 일반인이 만세에 유존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감히 나를 요임금, 순임금에 비교합니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곧 당금의 요순입니다 하였다. 말하기를 끝마치고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한 뒤에 두 사신이 하직하고 나간 임금이 전송하여 건정문 밖까지 이르렀다. 영의정 정창성 등이 전문을 오려 하례를 드렸다. 그 전문에 이르기를 성인께서 탄생하사 흥기하시니 그 위광은 요도로 어루만지고 황제의 명이 새로우시니 그 영광이 적불에 더합니다. 경사는 종묘 사직에 이어지고 즐거움은 신인에 넘칩니다. 공순이 생각하건대 덕이 건강을 갖추니 성명이 아울러 밝게 비추고 하늘이 그 배필을 세워 이에 만복의 근운을 성하게 합니다. 가르침을 집안에서 이루어 비로소 이남의 교화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어서 이러한 요일을 거행하여 더욱 순희가 거듭 이르게 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성대한 예를 보게 되니 하늘을 아버지라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 부르듯이 복제의 은혜를 길이 입고 있으므로 하늘에 해가 뜨고 달이 변하지 아니하듯이 송도의 축가를 다시 드립니다 하였다. 상친 왕은 황자를 말한다. 적불은 왕비의 옷을 말한다. 건강은 하늘의 법칙 곧 임금의 법도이다. 욕이는 훌륭한 홀례의식이다. 순희는 큰 복이고 복제는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고 땅이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말한다. 성정시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중의 대소신료와 한량기료, 군민 등에게 하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정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은혜를 미루는 데는 반드시 큰 경사를 비롯하여야 한다. 내가 우매한 자질로 조종의 왕통을 이어받아 신인의 주인이 되었으므로 밤낮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내치의 도움에 힘입어 왕가를 억압하는 깃털로 삼고자 하였다. 불행하게도 전 왕비는 덕을 잃은 행위가 너무나 심하여 패하여 바깥 사제에 안치하였다 생각하건대 오로지 윤씨만은 일찍이 요조의 어진 자지로서 일찍부터 쑥옹의 덕이 나타나 궁액들이 마음에 귀부하고 신민들이 충망하는 바이다. 이에 삼전의 의지를 받들어 책봉하여 왕비를 삼고 이어 사연을 갖추어 황제에게 진달하였더니 황제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어 고명과 관복을 하사하고 겸하여 내탕의 진귀한 물건도 반사하고 또한 군국의 필요한 것도 허락하였다. 모든 주달하는 바가 있으면 아울러 유윤을 받게 되니 돌아보건대 오로지 황제의 은혜가 만극할 뿐이고 실로 온 나라에서 같이 경사스러워할 일이다. 마땅히 막대한 은혜를 미루어 비상한 사랑에 보답해야 하겠다. 이달 16일 새벽녘 이전에 모반하거나 대역한 것과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것과 처첩으로 지아비를 모살한 것과 자손으로서 조부모와 부모를 구매한 것과 고독하거나 연매한 것과 단지 살인과 강도를 범한 것과 강상에 관계되는 죄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 주겠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에게는 각각 안자금을 더해주고 자궁한 자에게는 대신 가자해 주겠다. 황제의 물건을 주는 일이 자주 있으니 적불이 더욱 빛나고 은택을 베풀미 넉넉하니 어찌 계간으로 널리 반포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생각하건대 마땅히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 쑥옹은 공경하고 활약한 것이다. 궁액은 궁중의 하인이고 삼전은 정희왕후 윤씨, 소혜왕후 덕종비 한씨, 안순왕후 예종비 한씨를 말한다. 계가는 황금으로 닭 모양을 만든 깃발이다. 옛날 유사하는 날 이것을 세우고 그 은택을 널리 폈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동하여 중문 밖에 이르니 두 사신이 나와서 맞이하여 대청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전하께서 더위에 열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노동하셨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지극히 무거운지라 노동과 열기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두 대인께서 태평관에 도착하자 예로서 마땅히 빨리 와서 서로 만나보아야 할 것이나 백관들이 하례로 인하여 일찍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나라의 경사에 할애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를 감격하여 받들었으므로 백관들에게 한 작업씩 승자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상대인의 친척 중에 직질이 높아 승자하 당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올렸습니다. 부대인의 친척은 모두 직질이 낮았기 때문에 2, 3 계급씩 올렸습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였다. 말을 끝마치자 두 사신이 친히 어자와 연탁을 잡아 북쪽 가까이 옮겨 설치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행주할 때는 상사가 술잔을 잡고 꿇어 앉아 임금 앞에 바치면서 말하기를 먼저 전하께 축하의 술잔을 바친 뒤에 소민이 꿇어 앉아 받겠습니다. 전하께서 술을 맛보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지난해에 왔을 때 매양 나들어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또 이와 같이 한다면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또 두목들이 매양 나에 신뢰하는 것을 보고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한다면 누가 우리나라들의 예의가 있다고 이러겠습니까?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국의 종입니다. 본토의 군주를 공경히 받드는데 예로서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굳이 사행하니 부득이 먼저 받았다. 예를 끝마치고 자리에 나아갔다. 종친과 제추들이 행주할 때에 두 사신이 말하기를 먼저 전하께 바친 다음에야 우리들이 예를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손님을 공경하는 예로서 감히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상사가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이 부득이하여 이를 따랐다. 두 사신이 또 말하기를 두목들도 매양 전하께 고도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극심한 무더위에 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오늘 왕경에 도착하였으니 두목들이 감히 고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허락하고 승제에게 명하여 술을 대접하게 하였다. 두 사신이 함께 임금의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조정에 사신으로 온 일을 아직도 완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감히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취하겠습니까? 조용히 예를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내일 다시 험사할 큰일이 있으니 감히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굳이 사양함으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두 사신을 전송하여 중문 밖에까지 이르렀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인정의 물건을 주게 하고 또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고민과 궁각 등의 일을 대인들이 곡전히 주달하여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던 안마를 두 사신의 처소에 특별히 기증합니다 하였다. 아청, 목면, 단, 월령 각각 한 개, 초록죽, 겹다포 각각 한 개, 대홍주, 남요순, 겹철릭 각각 한 개, 백조포 철릭 각각 한 개, 백조 사마 각각 한 개, 백조 단고 각각 한 개, 백록비, 협금, 기자화, 전정, 흑사피, 투해구 각각 한 개, 흑초리 각각 한 개, 백첩선 각각 30파, 암구마 각각 한 필씩이었는데 두 사신이 모두 꿇어 앉아 받고 치사하였다. 백조포초리.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상당군군 한 명이야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중국 사신에게 문안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하였다. 재생과 승지 문안이 이날부터 상사로 되었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사신이 장차 이르려고 하므로 임금이 나가서 건정문 밖 지형 위에 나아갔다. 성지가 들어오니 임금이 들어와 건정전에서 성지와 험사물을 받았다. 삼대비와 중궁은 사정전에서 험사물을 받았다. 임금이 두 사신과 더불어 사례를 행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험사하신 표리를 바로 입을 수가 없으나 옥대는 즉시 메고 와서 착복한 채로 험사물에 배례하겠습니다. 아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도 또한 중국 조정에 돌아가면 전하께서 나아가서 옥대를 메고 와서 우리들을 보려 하던 의사를 중국 조정에 조달하여 알게 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괜찮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상과 의복과 안마를 후하게 주시고 따라온 두목들에게도 또한 모자와 의복을 내려주셨으니 전하의 큰 은혜를 말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어 고두하였다가 자리에 나아가 다례를 행하고 하직하고 나가니 임금이 전송하여 건정문 밖에까지 이르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이길연을 베풀었다. 임금이 중문 밖에 이르니 두 사신이 나와서 맞이하여 대청으로 들어가서 고도하면서 아뢰기를 온 나라의 중대한 일이 모두 끝났으니 전하께 천천세토록 감사드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무겁고 큰 것을 말로서 능히 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임금이 다례를 행하기를 끝마치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지금 가는 사은사는 누구입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윤필상과 한한입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이번에 가는데 또한 늙은 한제상 때의 예에 의하여 동화문에 진언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있습니다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숫자와 물목을 적어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우선을 두 사신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금일 날씨가 무더우니 대인에게 증려합니다 하니 상사가 장난삼아 말하기를 어제 전하의 의자 밑에 우선이 있기에 제가 슬쩍 가져오고자 하였으나 중국 사신이 도둑질 한다고 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어서 장류화를 기복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보면 모든 부모의 상복을 입는 자는 군정의 중대한 일과 국가의 사직에 관계되는 일인 경우에만 탈정하여 기복합니다. 장류하는 기복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자, 상사가 대답하기를 무릇 말을 타거나 말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중국 조정에서 또한 탈정 기복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감히 정한 것입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군정 등의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언하는 물건을 나누어 바치는 것도 또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대인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대인이 그려서 온 여러 가지 견본이 매우 정교하고 좋은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졸장이 매양 만드는 것이 정교하지 못하므로 몇 달 안에 다 만들기가 어렵겠는데 더구나 견본대로 만들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만약 다 만들지 못하거든 뒤에 만드는 대로 보내주셔도 또한 무방합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미 취하였으니 잔치를 거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어제 험사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다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오늘은 일이 모두 끝났는데 어찌 마시지 아니합니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고랑이 보내온 여러 가지 물건도 아직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나가자 두 사신이 전송하여 중문에까지 이르렀다.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머물러서 인정의 물건을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는데 각각 안구마 한 필, 이마 제연 일부, 모마장 일부, 모편 일사, 선자 50파, 유장부, 유둔 2부, 자연석 1면, 황모필 25지, 토모필 25지, 유연묵 10홀,
적옥묵 2홀, 입모 14, 호피 50장, 표지 4권, 삼명도자 일부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말을 내려주시고 지금 또 이것을 주시니 우리들은 고도하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상사가 또 말하기를 호피는 내가 많이 얻기를 요구하는데 빛깔이 붉은 것이 가장 좋으며 장차 황제에게 진언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하고 두목 37인에게 각기 3사 도자 일부, 임모 2사, 선자 3파씩 주었다. 익1년은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 날에 나라에서 사신에게 베풀던 연회이다. 고랑은 중국의 공료로 가서 황비가 된 한씨를 말한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경차관 김제신을 경상도의 안호를 전라도에 보내어 파종하고 구황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간악한 것을 적발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사은부에 전지하기를 주문사 상당군 한 명의 부사 우참찬 이승수 서장관 전한 권건이 군각을 주청하여 허락을 얻은 병부의 자문을 통사에게 맡기고 돌아온 뒤에도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두 번째 개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전일의 주문사 정 사신의 임념면포 30필을 빌어가지고 회봉한 일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서로 만났을 때 부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 마땅히 회봉해야 하니 이것을 말하도록 하라. 또 어제 내가 상사의 족친 1인에게 당상관으로 올려주는 일을 말하였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의사가 있는 듯 하였다. 생각하건대 반드시 부사의 족친에게는 삼자갑을 띄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반에게 부탁하여 그 의사를 넌제시 보게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어명을 받들고 아울러 사언할 물목을 가지고 태평관에 나아가 상사에게 보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석자와 소라를 제외하고는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면서는 마땅히 나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니 김승경이 말하기를 주문사 한 명이가 북경에 갔을 때 대인이 간적했던 여러 가지 면포를 내어서 바쳤다니 그 후의가 매우 감사합니다.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내가 본국을 향하는 뜻인데 어찌 감히 보답을 바라겠습니까? 또 연전에 한찬, 장유화와 주관 등에게 관직을 더해 주도록 청하였었는데 전하께서 대답하기를 내년에 오면 마땅히 제수하겠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내가 이곳에 도착하였으며 인구는 희연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조정에서는 본국에 신로를 청하였기 때문에 당참에다 보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본국에서 양식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김성경이 돌아와서 임금이 아뢰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도다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내 여러 고을이 한재가 너무나 심하여 농사가 부실하니 내가 매우 진려한다. 구항하는 일을 급히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경들이 종목별로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경기와 하삼도의 종자가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리도 추수할 것이 없으니 구항하는 여러 가지 일을 예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 다음에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금년에 양맥이 부실하니 내년에 종자를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을의 창고로 하여금 묵은 곡식을 햇보리로 바꾸어 적당히 바꾸게 하였습니다. 다만 수령이 부실한 곡식을 가지고 억지로 바꾸게 하므로 본래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도 도리어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되니 또한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건대 백성들의 정원에 따라 배단이 없이 바꾸게 하고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소금은 구황에 있어 가장 기묘한데도 이 앞서 여러 포구의 염분을 잘 고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은 수량을 구워내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여러 지는 여러 포구로 하여금 전의 수교를 고찰하여 당령 성군 수군으로 하여금 많은 수량을 구워내게 하되 곡식과 바꾸지 말게 하고 아우러 고울의 창고에 바치게 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1. 장은 구황하는 데 있어 기묘한데도 여러 고울에서 회개할 때 그 숫자를 과장함으로 진율할 때를 당하여 숫자대로 나누어 지급할 수가 없으니 진실로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청근대 여러 도로 하여금 사실대로 계문하게 하되 여러 고울에서 혹시 부족한 바가 있으면 군자 별창의 콩과 구황의 소금을 적당히 지급하여 미리 먼저 합하여 장을 만들게 하고 그 숫자를 기록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1. 메밀의 줄기와 잎은 모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한재로 인하여 논 가운데 종자를 심지 못한 곳이 많이 있으니 청간대 관찰사로 하여금 종자를 많이 준비하여 권장해서 갈도록 하소서. 1. 환각, 참가사리, 바다나물과 산삼, 도라지, 비름, 도토리는 하나같이 구황에 대처하는 기묘한 초식이니 그 숫자를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년에 구황과 농사 식량이 나올 방도가 없으니 모름지기 양맥을 많이 가른 다음이라야 기근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민간에서 널리 알려져 풀을 태워 잿그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드는 등 미리 많이 준비하게 하여 그 숫자를 많이 경종하게 하소서. 1. 무는 구황하는 기묘한 것이니 여러 도의 수령들에게 산밭, 채소밭, 모밀밭에다가 주민들을 권장하여 많이 심게 하소서. 1. 민간에서 곡식이 귀할 때 장사치의 무리들이 기묘치 않은 작물을 가지고서 여리에 횡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이익을 취하니 미곡상 이외의 여러 가지 행상을 일체 금지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5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평안도 황해도 두 도의 공물은 사신이 내왕하기 때문에 일찍이 감면하였는데 하삼도는 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 민간에서 준비하기가 어렵거나 구경에 기묘치 아니한 것을 적당히 감하고자 하니 감할 수 있는 물건을 뽑아서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9일 개사 6번째 기사. 우박이 광주에 내렸는데 작은 것은 탄환만 하였고 큰 것은 계란만 하여 보리를 망치고 벼를 죽이고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죽었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정이공이 와서 아뢰기를 황후가 안주 판관이 되었으나 병을 얻은 지 이미 오래되어 능히 이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감사 신정이 사촌 친척으로서 스스로 이념에 바꾸어 임명하기를 개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천단한 죄를 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참컨대 황후의 관직을 바꾸소서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장유화가 기복하여 북경에 가는데 무릇 통사의 직임이라면 어찌 장유화 한 사람만이 이에 능하겠습니까?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정효황의 죄는 사유를 지났으니 논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등용할 만한 것이 없음이 너무나 심합니다. 청컨대 사표의 직임을 바꾸소서 하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옳다. 지난번에 태학생들이 복직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마땅히 바꿔 임명하겠다 하였다. 헌납 박원수가 와서 아뢰기를 이우보, 이명숭, 이장칭, 이춘경, 지달하에게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는데 신등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공사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이문을 진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을 준 것이라면 이것은 모두 신자로서 직분의 일인데 무슨 공이 있다고 하여 작업을 더하는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비록 이런 따위의 일 때문에 품계를 더한들 무슨 불감이 있느냐. 근자에 내가 이러한 몇 사람을 임용하였더니 과연 쓸만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품계를 더하는 것이다.
인군이 그 사람의 훌륭한 점을 보고서도 관작으로 상을 줘 권장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주서 박문간을 보내어 형옥을 살펴보게 하였다. 성조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0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우박의 제2 때문에 피전하고 감선하였다. 이어서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몹시 가물고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이 마침내 병들었는데 이달 18일에 광주 지방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상하게 하였으니 그 이유를 따져보면 허물은 실로 나에게 있다. 정치를 하는데 잘못이 있어 사람을 쓰고 버리기를 거꾸로 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등용되지 못하였는가? 간교하고 사악한 사람이 다 배출되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한 사송에 있어 아직 청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형옥에서 원통하고 적체된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 삼가고 황공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비전하고 감선해서 하늘의 견책을 보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 정무의 온당함을 잃은 것을 내가 어찌 자세히 알겠는가? 그 중외의 대수 시민들로 하여금 각각 시정의 패단을 진술하게 하되 숨기는 바가 있지 않게 하라 하고 또 후문관 부교리 이 장신년을 특별히 보내어 우박이 곡식을 상하게 한 곳에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비전은 나라의 제의가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으로 정전이 아닌 다른 곳에 옮겨 거처하는 일이다. 감선은 천지재변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일이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0일 갑옷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부제학 이맹현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진고의 법은 횟수를 한정하여 정지시키소서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임금이 명하여 여러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홍응윤호가 아래 의논하기를 진고하는 법이 비록 중하다고 하지만 또한 큰 폐단이 있습니다. 가령 노비 8구를 진고한다면 진고자를 좋은 놈을 골라서 이구를 길이 집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한 벌을 피하여 가벼운 벌을 받으려는 자와 진고인이 서로 내응하여 고의로 상으로 충당되므로 공천 가운데 싫어한 자는 날로 줄어드니 그 첫 번째 폐단입니다. 양인인지 천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만 문적이 없다고 일일이 종천시키니 온당치 아니한 듯합니다. 나라를 위하는 방도로서는 양인이 많으면 군액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두 번째 폐단입니다. 보충군은 본래 천인으로서 양인이 되고자 하는데 지금 무식한 무리들이 혹은 숨어서 빠져 그 구실을 끝마치지 아니하면 단지 가장 한 사람만이 죄를 입어 천인이 되고 그 나머지 동생과 그 자손들이 다시 그 구실을 끝마치게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일체 모두 종천시키니 세 번째 폐단입니다. 경국대전 안의 진고 조에 사구의 일구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길이 지급한다는 명문이 없으니 자기 몸 당대로서 거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다면 진고자가 넘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경국대전의 법을 허물어뜨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별상이 의논하기를 공처에서 도망하여 빠져나간 노비를 진고하는 법은 추세도감과 장례원에서 수교한 것이 상세하므로 반드시 다시 신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또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추세하여 찾아낼 길이 없어 공천이 날로 줄어들 것입니다. 진고의 법을 폐지할 수가 없으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진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불법의 물건을 관가에 고발하는 것인데 진고한 사람에게는 상으로 죄인의 가산이나 전지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상사가 두목 8인을 보내어 괴 24개, 농 9개를 사사로이 바치고
부사가 두목 사인을 보내어 괴 11개와 사 8개를 바친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술 3작을 내려주고 승지와 중관을 시켜 빈청에서 대접하게 하였다. 사는 상자이고 중관은 내시를 말한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이철견을 승정대부 좌참찬으로 조지를 통정대부 대사성으로 김여석을 겸 사헌부 지비로 서규를 봉훈랑 사관원 헌납으로 이시보를 통정대부 진주 목사로 신주를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배맹달을 가정대부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박성손을 가선대부 영안북도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기를 유자광은 사직에 공이 있으니 공신노권을 특별히 돌려주라 하였다.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 5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두 사신을 경내로 아래로 청하여 잔치하였다. 상사가 고두하면서 살해하기를 우리 집안 소시들을 당상관으로 올려주시니 전하의 너무나 큰 은혜를 머리에 이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고 친히 어좌와 연탁을 잡아 정북에 옮겨 설치하여 난면하게 하고 아뢰기를 청근대 전하께서 옥좌에 오르소서 한 임금이 말하기를 감히 그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국의 토민들이니 청근대 전하께서는 옥좌에 오르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지난해에 왔을 때 나로 하여금 신뢰를 많이 하게 하였는데 내가 부득이하여 대인의 말대로 많이 신뢰를 하였으므로 10분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어찌 나더러 신뢰하라고 합니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이곳은 전하의 궁궐이 있는 곳이고 바로 남면하여 앉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신민과 대인의 두목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 그리 하겠습니까? 두목들이 매형 내가 신뢰하는 것을 보고 중국 조정에 들어가서 나더러 무례하더라고 한다면 어찌 예의의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인과 달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천하의 눈을 가리우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10사람의 눈이 보고 있는 곳에서 감히 어찌 신뢰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군신의 예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어찌 군신의 예를 말씀하십니까? 자,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본토의 군주이시고 우리들은 본토의 백성들인데 어찌 군신의 예를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군신의 예를 말씀하시나 나의 마음에는 편하지 않습니다 하고 굳이 사양하고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두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옥좌에 오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마땅히 물러가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두 사신이 아뢰기를 청근대 관원에게 명하여 차를 바꾸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인정의 예물을 주었는데 두 사신이 모두 임금 앞에 나와 고두하면서 그 은혜를 살해하였다. 임금이 술을 돌릴 때 상사가 술잔을 잡고 임금 앞에 나와 전하가 옥좌에 오르기를 청하고 술을 바치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두 대인이 건일에 쓸쓸하게 태평관에 있기 때문에 청하여 맞아들일 술자리를 마련하였는데 대인이 어찌 도리어 나에게 먼저 술을 바칩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저희들 소민이 감히 어찌 받을 수가 없으니 청하대 전하께서 옥좌에 오르소서 연달아 두 잔의 술을 바친 뒤에 전하께서도 또한 연달아 두 잔의 술을 도로 주시면 우리는 마땅히 꿇어 앉아 이를 마시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서서히 예를 받아도 족한데 어찌 감히 옥좌에 오르겠소이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옥좌에 오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도 종일토록 꿇어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부득이하여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각각 두 잔의 술을 내려주어 예가 끝나자 상사가 아뢰기를 김대감은 나이가 76세로서 구로 대신입니다. 청근대 그 친척들을 높은 관직에 올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본국의 관직은 그 작업에 따라서 올려주므로 고관은 갑자기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대인의 말씀대로 다시 올려주겠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하늘과 마찬가지이시니 무슨 일인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올려주시면 곧 조정에서도 또한 작업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며 공로가 있으면 곧 고관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태감 이진은 중국 조정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자인데 이진은 늙은 한 재상이 북경에 와 있을 때 인정의 물건을 보내주었고 또 그 형의 관직을 올려주는 일을 말하였는데 제가 올 때도 또한 청하여 말하기를 본국에 이르거든 전하에게 아뢰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청컨대 이진의 형의 관직을 올려주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하였다. 상당군 한 명에가 술을 돌리자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 예를 먼저 받으신 뒤에 우리들이 이를 받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두 사신에게 말하기를 두 대인을 따라온 두목들을 불러와서 술을 대접하고 또 인정의 물건을 내려주고자 합니다 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선하의 큰애네가 아주 훌륭하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고 즉시 두목으로 하여금 나오게 하니 임금이 승지 등에게 명하여 술을 대접하게 하고 인정의 잔물을 내려주었다. 두 사신이 함께 임금 앞에 나아가 치사하였다. 하승군 정현조가 술을 돌리다가 부사 앞에 이르자 상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지난해에 동팔참에서 사신을 호송하던 인마가 돌아오다가 야인들에게 노략질 당한 사건을 중국에서 알고서 나에게 묻기를 동팔참은 어떠한 길인가?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는가고 하므로 제가 회주하기를 동팔참은 풀이 우거지고 인가가 없는 땅입니다. 조선의 인마가 왕래할 때 그 가는 길이 매우 어렵고 지경이 야인 지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야인들이 노략질하거나 사로잡아갑니다. 하니 이 황제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하므로 제가 아뢰기를 그 땅에 성을 쌓고 벽을 설치하여 적의 오는 것을 후망하여 방비하며 조선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 편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선의 백성들도 또한 나의 백성들인데 내가 어찌 돌아보고 흠률이 여기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성지가 이와 같으므로 지금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하늘 밑의 임금의 땅이 아님이 없고 모든 땅의 물가가지 임금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고 하였으니 어떤 땅인들 중국 조정의 땅이 아니겠으며 어떤 백성인들 중국 조정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조정에서 우리 소방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니 황제의 은혜를 말로써 능히 다할 수 없습니다. 자, 상사가 말하기를 성을 쌓는 일을 이미 끝마침으로 오로지 군인들만이 와서 수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족들도 마땅히 데리고 와서 살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고향에 편안히 살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싫어한다 하는데 만약 우리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데리고 옮겨 산다면 생각건대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본국의 팔도 인민들이 전하께서 만약 그들로 하여금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라 면 감히 왕명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저들도 또한 조정의 명령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인데 어찌 감히 전하를 원망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일이 있다면 탕참이 요동에서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성을 쌓을 때 양식을 운반하기가 어렵습니다. 압록강 위에서 아주 가까우니 청근대 전하께서 양식을 운반해 가서 보급해 주도록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은 가장 어려운 것이므로 중국 조정의 명의 없이 어찌 감히 그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본국을 위하여 성을 쌓는데 본국에서 가까운 땅에 있으니 양식을 운반하여 보급하지 아니한다면 옳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모두 예의를 모르는 자들이므로 양식을 운송하여 가는 일로 인하여 혹시 일을 일으킨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청근대 대인이 다시 이를 생각하여 주시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어찌 생각하여 헤아리지 아니하겠습니까? 제가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이와 같이 주달한다면 꼭 직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대인이 비록 이와 같이 황제에게 주달하더라도 어찌 양식을 구하는 칙서를 소방에게 내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전국에 없던 일이니 청근대 대인은 내가 황제의 은혜를 감격하여 받드는 뜻을 가지고 회주하되 양식을 보급하는 일은 모름지기 다시 생각하고 헤아려 주시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나의 말씀드리는 바는 다만 전하와 더불어 상냥하는 것뿐이니 중국 조정에 돌아간 마땅히 전하께서 황제의 은혜를 감격하여 받드는 뜻을 주달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은 아주 좋으십니다. 양식을 운반하는 일은 청컨대 대인이 짐작하여 주시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우선이 필요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우선을 두 사신에게 각각 한 개씩 주었다. 임금이 김성경 장유성에게 명하여 부사에게 말하기를 대인의 친척 중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말하면 언대의 관직을 올려주고자 합니다. 하니 부사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알아보시면 곧 좋을 것입니다.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그대들이 어찌하여 김대인에게 묻습니까? 마땅히 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가 어찌 감히 말하겠습니까? 손자 3인이 있는데 모두 그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다시 사랑하는 자를 묻자 부사가 말하기를 김담의 아들입니다 하고 상사도 또한 말하기를 김담의 아들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사민을 모두 올려주시는 것도 또한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천군 노사신이 술을 돌리다가 부사 앞에 이르자 상사가 이르기를 김태감은 구로 대신으로 은공이 있는 자이니 청근대 전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그 친척의 관직을 올려줘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인의 말씀대로 관직을 올려주겠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또 말하기를 이직의 형과 차씨 안씨의 친척도 원컨대 아울러 관직을 올려주소서. 또 지난해에 전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찬 장유원은 내년에 그 관직을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왔습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이를 처리하셨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백관을 가자 할 때 모두 이미 관직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였다.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돌아갈 때 청가대 진언할 물건들을 많이 준비하여 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진언할 물건은 칙서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였고 대인들에게 봉정한 물건도 또한 미리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황제가 이르기를 조선국왕이 진언하는 물건은 있을 터이니 너희들도 또한 마땅히 따로 물건을 가져와서 나에게 효순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서 각자 자리에 나아갔다. 두 사신이 아뢰기를 정부 육조 시위 제장 승지 재상 내관 등에게 청해서 수를 내려주소서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활을 잘 쏘는 두목 6인을 불러서 활을 쏘게 하고 각각 흑마포 한 피를 내려주었다. 상사가 임금 앞에 나아가 아뢰기를 제가 한 잔의 술을 도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 하늘에서 기쁜 비를 내렸으니 청근대 대인은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술을 돌리시지요 하자 상사가 말하기를 저희 주량이 작기가 도승지와 같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대인의 주량은 큽니다. 도승지의 주량은 스스로 작지 않다고 합니다. 자, 상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서너 잔의 주량일 뿐입니다. 청근대 따로 한 잔의 술을 바치겠습니다. 했다. 술잔을 잡고서 전하에게 옥자에 오르기를 청하고 굴어 앉아 임금 앞에 바치면서 말하기를 오늘 기쁜 비가 내렸으니 축하하여 한 잔을 바칩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험차하신 두 대인이 이곳에 이르니 기쁜 비가 마침 왔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은혜가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하늘이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알면서 비를 내린 것이니 옛날에 성왕이 비를 빌자 곧 비가 내린 일이 있습니다.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나를 감히 성탕에다 비교합니까?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곧 당금의 성탕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고두하면서 아뢰기를 동팔참의 이름 모름지기 동념하지 마소서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청근대 대인은 다만 나의 감격하여 받드는 뜻을 가지고 황제에게 주달하여 주시오. 그러나 다른 일은 다시 생각하고 헤아려 주시오. 하니 상사가 말하기를 옛날 한나라 고제 때 한 신이 혀를 잘못 놀렸다가 죄를 받았는데 저는 이와 같이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술을 바치기를 끝마치자 곧 나가니 임금이 김승경 장유성에게 명하여 되돌아오도록 청하였으나 드디어 가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부사에게 머물기를 청하니 부사가 임금 앞에 나와 아뢰기를 저는 정태감이 가버리는 것 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니 청컨대 전하께서 옥자에 오르소서 공경히 한 잔을 바치겠습니다. 저도 또한 큰 잔을 마시고 하직하고 가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부사가 두 잔을 바치고 임금이 두 잔을 도로 내려주었다. 끝마치자 부사는 하직하고 나갔다. 임금이 전송하여 석교가에까지 이르니 부사가 굳이 사양하고 전하에게 머물기를 청하고 걸어서 나갔다. 정동이 술잔을 바칠 적에 임금이 과일을 들어다가 다 먹지 못하고 떨어뜨렸는데 정동이 이것을 주워서 깨물어 먹었다. 양손으로 뺨을 감싸고 머리를 흔들었다. 임금이 군건과 시복을 내려주니 정동이 즉시 이것을 띠고 활을 잡은 다음에 화살을 메었는데 옛날처럼 능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탄식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지금은 능하게 쏘지 못합니까? 아니 정동이 말하기를 말에서 떨어져서 팔뚝을 다쳐 능하게 활시위를 당기지 못합니다. 하고 만궁의 형상을 짓기도 하고 되돌아 걸어오다가 깡충 뛰기도 하며 손바닥을 두들기면서 깔깔 웃기도 하였는데 그 경솔하고 수선을 떠는 것이 이와 같았다. 소신은 아래 사람이고 남면은 남쪽으로 향함인데 곧 임금의 좌차를 말한다. 회주는 대답으로 아래는 것이고 흠차는 칙명을 띠고 온 사신이다. 만궁은 활씨를 가득 잡아당기는 것이다. 성주시록 129권 성중 12년 5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